저희 이제 28화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활용 정점 팟캐스트 10X AI 클럽님 모셨고,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혜림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혜림님 불러도 되나요? 네. 혜림님 모셨고, 혜림님은 지금 10X AI 클럽이라는 커뮤니티 클럽 장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 지금 구독자 5,000명 넘었나요? 네네네. 5,000 구독자의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 가지 강연도 하고 계시고, 또 스타트업도 되게 신기한 것들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궁금한 것들 오늘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혜림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혜림이고요. 현재 10X AI 클럽이라는 AI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이랑 디스콰이엇 위에서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작년에는 생성 AI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다가 그 전에는 블록체인 업계에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이랑 학생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챗봇 같은 거를 창업을 했었어가지고 네,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이전에는 그럼 어떤 쪽 그 일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제가 안 그래도 그 10X AI 클럽을 굉장히 구독하면서 네네. 즐겨보는 채널 중에 하나고 좀 개발적인 지식들을 굉장히 좀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컨텐츠 항상 찾을 때 그 내용을 좀 보고 이런 게 새로 나왔구나라고 좀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까? 근 3년? 근 3년? 네. 저는 일단 3년 전에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요. 컴퓨터 공학 전공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IT 쪽이나 개발 쪽 기술, 이런 게 이제 어떻게 응용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고, 저는 컴퓨터 공학 전공이긴 한데, 프로그래밍 자체를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 뭐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 하는 거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었어가지고 항상 뭔가 트렌드가 어디서 빨리 쉽게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지가 되게 관심이 많았어서 이제 처음에는 일단은 그냥 스타트업 자체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컸어가지고,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첫 스타트업을 창업을 한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챗봇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학생 때 하다 보니까 집중도 잘 못하고 뭐 MVP가 실패를 했는데, 그 뒤로 이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저는 스타트업을 했었으니까, 그때도 이제 저는 항상 교육에 좀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내가 배운 거를 다른 이제 대학생 창업가들한테 이제 좀 알려주고 싶다. 이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첫 커뮤니티를 좀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대학교에서 그것도 뭐 잘 되진 않았었고, 그 뒤로는 좀 VC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 계속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가 뭐고, VC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는가에 대해 이제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크립토랑 블록체인이 정말 핫하고 메타버스 NFT 이런 게 되게 핫했어서 뭔가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이 분야에 왜 투자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려면은 그 기술도 이해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블록체인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완전 이제 빠져버려가지고 너무 그 기술 자체가 매력이 있고 너무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서 완전 그냥 맨땅에 헤딩으로 공부를 하다가 작년에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일을 한 8개월 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작년 2월에 이제 나오고, 그 스타트업에서 나오고, 랭체인이라는 언어를 4월에 처음 접했는데, 그게 이제 생성 AI 프로젝트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발 언어예요. 그래서 그걸로 몇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고 트위터에 올렸었는데, 그게 반응이 완전 이렇게 순식간에 떡상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확실히 블록체인 업계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유스케이스보다 생성 AI로 만들 수 있는 유스케이스가 훨씬 더 대중들한테 쉽게 이해가 되고 훨씬 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직감으로 느껴서 그러면 이걸로 일단 무조건 뭘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컨트롤 X, 지금 현재 이제 비제로라는 생성 AI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을 했고, 그거 이제 나와서 지금 이제 10X AI 클럽을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X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많이 홍보도 하고 제 토크 콘서트에서도 진짜요? 컨트롤 X를 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신기하다. 아마 그래도 제가 홍보를 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좀 기대했던 그런 그 서비스 중에 하나였고, 왜냐하면 다들 좀 그 AI가 나오는데 AI가 굉장히 잘하는 건 요약을 잘하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이 그 영상 쪽에서도 좀 이런 AI로 활용해서 기존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던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을까? 그쵸. 이런 것들을 좀 바라봤을 때 미국에서는 이미 굉장히 그런 서비스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나는데 맞아요. 한국에서는 좀 약간 그런 서비스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약간 얘가 그런 어떤 한국어를 좀 그러니까 어떤 스크립트로 바꾸는데 좀 약간 맞아요. 오번역이 좀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요약이 정확히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마음에 드는 구간들을 잘 못 찾아주는 게 좀 한계였는데 그런 서비스가 좀 국내에 좀 나오면서 좀 최대한 한국어를 좀 잘 그 인식을 해서 편집을 하는 이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찰나에 제가 컨트롤 X를 발견했고 네, 써보면서 이거는 되게 좀 혁신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대표님하고도 되게 많이 나눴고 저는 혜리님이 CEO신지는 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네네.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이력이 있길래 너무 더 관심을 갖게 됐고 제가 저희 그 팟캐스트에 꼭 나와달라고 한 꽤 오랫동안 러브콜을 보냈죠. 네네. 언제부터 보내셨어요? 작년부터. 네,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채널을 좀 빨리 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한 10,000 넘어가니까. 네. 한 10,000은 넘어가야 뭔가, 요청할 수 있구나. 근데 지금도 너무 잘 되고 계셔가지고 금방 채널이 성장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5,000명 되셨다고 맞아요. 이벤트 하시는데 또 소통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유튜브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유튜브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9월이었고 10월이었고 첫 영상은 이제 9월 말쯤에 좀 영어로 업로드를 했었어가지고 그 외에 약간 유튜브 보면은 저는 이제 컴퓨터 공학 전공이다 보니까 막 모르는 개념들이나 문제 이런 거 찾아보면은 항상 막 인도 강사분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저도 약간 비슷한 컨셉으로 나도 그럼 생성 AI 쪽으로 이렇게 좀 해봐야겠다.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첫 영상을 일단 업로드를 하고 그 뒤부터 이제 계속 쭉 좀 약간 개발 컨텐츠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그럼 처음에는 그럼 외국 시장도 노리고 영어로 올리신 건가요? 그때는 뭔가 설명하는 게 영어로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다 생각을 했어가지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랭체인 프로그래밍 언어나 그런 다큐멘테이션이 다 영어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국어로 하기에는 조금 빡셀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영어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한국어로도 업로드를 하니까 반응이 이제 보여가지고 지금은 한국어로만 거의. 외국 살다 오신 건가요? 네네. 해외에서는 한 10년? 9년, 10년 정도. 그럼 이게 10년에 대한 그건가요? 테넥스가? 그건 아닙니다. 정말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나 지금 얼굴 빨개졌어. 네. 원래 이런 질문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당황했어. 네. AI 시대에. 10배 그랜드 카돈이죠 이거. 맞아요. 10배 법칙으로 한. 그러면 한국에는 작년에 들어오신 거예요? 네, 작년에 들어왔어요. 네. 그 전에 계속 미국에 사시다? 저는 대학교가 중동에 있었어가지고 중동에서 대학 다니다가 맞아요, 봤어요. 두바이. 맞아요, 두바이 쪽에 있었어요. 네. NIU 두바이 쪽에. 네네네네. 캠퍼스에 계셨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가요, 두바이 쪽은? 제가 있었던 데는 아부다비인데 거기가 이제 아랍에미라트 수도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두바이에 비해서는 되게 좀 조용하고 한적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탑이지 않나 싶어서. 두바이 저 진짜 가고 싶거든요. 두바이 어떤 여행으로는 좋습니다. 근데 사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몇 년 사신 거예요? 코로나가 중간에 터져가지고 그래서 중동 자체에 있었던 거는 한 2년이고 한 학기는 이제 제가 뉴욕으로 그 교환학생을 갔었어가지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4년 다니신 건가요? 그쵸. 2년은 중동에서 나머지는 또 뉴욕에서 1년은 한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뉴욕에서 코로나 이후에 되게 신기한 케이스가 다양한 케이스가 많이 나오네요. 맞아요. 원격으로 맞아요. 네네네. 두바이 비즈니스적으로는 어떤 것 같아요? 거기 완전히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라고 있나요? 요즘 중동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고 거기 이제 돈이 그냥 흘러 넘치다 보니까 거기서도 지금 스타트업 업계들이나 블록체인 업계 엄청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한국이랑도 요즘 엄청 많이 교류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중동 쪽도 항상 꼭
고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전에 크립토하고 블록체인을 좀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네. 사람들이 흔히 이 챗GPT 등장 이후에 이 챗GPT 기술을 NFT나 블록체인과 좀 많이 비교를 좀 하시더라고요. 네. 그 NFT나 블록체인 혹은 메타버스처럼 그냥 한순간 떴다가 지는 어떤 그런 기술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블록체인이나 네. 뭐 NFT를 공부를 했던 사람이 아닌 네네네. 사람인데 얼추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는 아는데 약간 좀 다르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챗GPT는 진짜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 적용 가능할 수 있는 기술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블록체인을 공부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챗GPT의 기술과 이런 이전 기술들을 봤을 때 좀 어떻게 느끼시고 계신지 그리고 이게 향후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블록체인 기술은 제가 진짜 좀 할 말이 많긴 한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약간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그런 스캠 코인 이런 것 때문에 뭐 최근에도 엄청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기술 자체가 되게 이거 그냥 사기 아니야? 이거 왜 해? 거기서 왜 일해요? 이런 소리 저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정말 너무 아쉽고 아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술 자체가 어디서부터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탈중앙화를 정말 중점으로 두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저희가 기존에 쓰이던 챗GPT가 나오기 이전에 저희가 일반인으로서 인공지능이랑 교류를 했던 순간들을 생각을 해보면 뭔가 우리가 그 기업들한테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제 알고리즘 피드나 이런 게 이제 영향이 되게 많이 끼쳤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항상 저희가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그 기업들은 그 데이터를 다 그냥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 데이터를 나는 개인정보 보호를 하고 싶은데 이 기업들은 이제 다 갖고 있는 거고 그걸 뭐 악용해서 다른 데에 팔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하면서 그거를 이제 한 기업이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그 데이터를 갖고 있게 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탈중앙화라고 하는 거고 사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할수록 매우 중요해져요. 그래서 챗GPT도 이제 지금 나오면서 지금도 사실 보면은 챗GPT 화면에 저희가 계속 대화하고 있는 거를 얘가 계속 학습을 시키거든요. 오픈 AI가. 근데 만약에 그 정보를 학습시키기 싫으면은 그걸 비활성화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엄청 중요해지는 이유가 내가 어떤 데이터를 오픈 AI한테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사실 오픈 AI가 10년, 20년 후의 미래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그냥 크게 커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 삶을 정말 장악할 수도 있고 지배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정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모델들은 막 사람 얼굴 다 인식하고 막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인공지능 시대가 점점 발전할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 개인정보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호해 줄 수 있는 기술이 저는 블록체인 기술이라 생각을 해서 이게 네,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이게 어디까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사실 그래서 작년 4월에 랭체인이라는 언어를 이제 접하고 프로젝트들을 만들 때 너무 약간 현타가 많이 와서 이거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일자리를 다 그냥 대체할 수 있겠다라는 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도 나중에는 그냥 AI로 대체될 것 같다. 그래서 AI가 대체할 수 없는 뭐 카페 사장을 해야 되나? 카페를 차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사실 이제 생성 AI 스타트업을 처음 이제 창업을 할 때도 되게 많이 어려웠던 이유는 네, 그거 이제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인간의 삶 자체는 정말 10년 안에 정말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진짜 너무 많은데 네네. 일단 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챗GPT라는 인공지능 기술인데 사실 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이런 데나 다른 기업들은 또 로보틱스를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로봇을 지금 만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챗GPT 기술이 점점 이렇게 발전될수록 AGI라는 게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AGI는 완전 이제 진짜 인간처럼 생각을 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로봇이랑 같이 결합을 시키면 저는 무조건 그냥 10년 안에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다 인간밖에 없는데 그 길거리 내에서도 그냥 그런
인공지능 AGI 로봇들이 같이 걸어 다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는 이 인공지능이 어떤 원리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야 좀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너무 이제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10X AI가 진짜 10년 안에 뭔가 10년의 의미를 갖고 10년 안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대체된다. 약간 10년의 약속.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자극적인 콘텐츠가 많아서 이게 다 대체된다라고 뭐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게 현실화가 되는데 저는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있으면 또 저는 또 생기는 게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보면은 이제 뭐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도 그렇고 뭐 산업혁명 이후에도 인간의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없앨 거라고 하는데 오히려 인간은 디지털로 넘어왔잖아요. 이 디지털에서 또 AI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다들 많이 불안을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특히 미국에서는 되게 빠르게 뭔가 이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 아직은 좀 약간 한국에서는 좀 우왕좌왕되고 뭔가 정립되지 않은 어떤 정보들로 인해서 약간 좀 되게 가벼운 것들?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너무 이 신기술을 갖고 블로그 자동화 막 이런 뭐 인스타그램 자동화 약간 너무 약간 이게 진짜 나중에는 크게 뭐 비즈니스에 정말 미비한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스몰 비즈니스들만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을 좀 쉽게 비전문가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기 시작했고 만들다 보니까 약간 저도 한계가 좀 있는 거예요. 뭔가 이게 전문 개발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셔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좀 더 그 부분에 일반인들도 이해를 하시면서 이 기술이 나중에는 이렇게 또 쓸 수 있으니까 인간의 어떤 일자리나 아니면 직업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건지를 예측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좀 AI를 잘 다루고 계시고 향후 이분들이 바라보는 AI의 미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걸 바라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 되게 더 약간 되게 그 부분에서 좀 더 약간 확신을 갖고 좀 또 바라보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대부분 다들 약간 마음속에 약간 얘기하고 싶어 하는 좀 한들이 있으셔서 나오시면 되게 많이 얘기하세요. 맞아요. 네네. 지금도 막 말하고 싶은 게 계속 말하세요. 그냥 말하셔도 됩니다. 저 이 얘기하고 싶어요 하면 질문해달라고 해주세요. 네,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긴 해요. 근데 컨트롤 X를 처음에 창업한 이유가 뭐였냐면 그거에 대해서 좀 뭔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 완전 궁금한데 일부러 안 물어봤어요.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한 이유는 저희가 딱 저랑 이제 공동 창업자랑 생각을 한 게 저희도 이제 같이 뭔가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느낀 게 10년 안에 무조건 뭐 모든 일자리가 대체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10년 뒤에 사람들은 뭘 하고 있을 거냐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대체가 되고 뭐 일자리가 사라지고 뭐 기초 수급이 이렇게 배급이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사람들은 뭘 하고 살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할 거고 나는 왜 사는지 그리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아서 그러면은 그런 시대가 왔을 때 남을 수 있는 업계는 정말 엔터테인먼트 업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유흥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영화 아니면은 진짜 뭐 포렌 인더스트리 이쪽도 정말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뭐 이쪽으로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쪽으로도 몰려갈 거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삶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할 텐데 그러면 그거에 맞게 크리에이터들도 엄청 많이 생겨날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그런 툴을 만들어주자. 자동으로 편집하고 그냥 내가 아이디어 생각만 해도 바로 뭔가 숏폼 컨텐츠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툴을 만들어보자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들었던 게 컨트롤 X 비자로였습니다. 네. 그럼 그 이후에 좀 이런 AI 스타트업 쪽으로는 좀 생각하고 계신 아이템이 좀 있으신지 아니면 그 이후로는 좀 그러니까 계속 뭐 여러 개를 생각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냥 계속 생각 중이에요. 근데 그 시기가 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근데 확실히 뭔가 5년, 10년 안에 많이 바뀔 거라면 저도 지금 그래서 어제 딱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제 강연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맞나? 그냥 빨리 프로덕트를 개발을 해서 뭔가 시장 우위를 차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근데 그 프로덕트는 또 이제 뭐 어떤 걸로 잡을 건지에 따라서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도 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없습니다. 몇 개 있는데 지금 비밀로 감추고 계시나요? 진짜 없어요. 근데 저라도 좀 개발자들이 지금 쉽게 뭔가를 만들기에는 진짜 저도 사업을 되게 오랫동안 해온 사람 입장으로서 저도 소라 등장하면서 뭐 저는 확신을 갖고 그냥 챗GPT에 좀 올인을 하기로 마음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제민이나 굉장히 다양한 언어 모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통합성이 저는 오픈 AI를 좀 따라갈 수 있는 지금 그런 플랫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도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영상 쪽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그냥 이렇게 텍스트만 입력했을 때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다? 저는 이 기술만 좀 잘 배우고 잘 활용해도 저는 거기서 좀 굉장히 기회가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뭐 웹툰이나 뭐 독립영화나 이런 부분이 어떤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그 리소스가 많이 들어갔다면 이제는 1인이 뭔가 크리에이터로서의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들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 10년 동안은 저는 그냥 이 기술만 잘 활용해도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좀 대부분 뭐 양도하거나 아니면 직원들한테 위임하고 저는 약간 챗GPT와 그런 이거를 컨텐츠로 만들어서 좀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게 좀 더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완전 거의 지금 여기 올인하게 됐던 것 같고 저는 크리에이터 입장으로서도 그런데 이걸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리소스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 주변에서 지금 이미 AI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투자받기도 굉장히 어렵고 네, 뭔가 너무 오픈 AI가 빠르다 보니까 맞아요. 본인들의 기술이 맞아요. 순간 잠식당하는 맞아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프로덕트로는 좀 당분간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네. 서비스 만들어서 크게 키우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엔터가 커질 거라는 생각에 너무 많이 동의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새로운 시장 어디가 생길지? 그러면은 지금 10X AI 클럽에서 교육 프로그램도 좀 하고 계신데 어떤 것들 교육하고 계신지 좀. 지금은 완전 이제 초보자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들은 뭐 콘텐츠들은 뭐 챗GPT 기본 작동 원리랑 뭐 AI가 인간의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의 실습 위주로 뭐 GPT 앱 만드는 방법,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좀 여러 가지 앱들을 만들면서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만들고 제가 이제 좀 도와드리고 이러는 방식으로 네,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몇 분 정도 수강을 하셨나요? 여태까지요? 네. 1기 부트캠프 때 이제 50명 정도가 들으셨고, 그 뒤로는 제가 또 이제 외부 세미나 같은 것들도 있었어가지고 그거는 한 번 할 때 한 100명 이상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었고, 지금 이제 따로 이제 강연하는 것도 있어서 그거는 한 6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좀 그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네. 앱을 만들어 보거나 네네네.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왔나요? 네네.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런 사례들을 쌓아가고 있고, 보면은 사실 굉장히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요. 그래서 1기 부트캠프 때 했던 거는 이제 각 팀을 만들어서 팀원들도 모집을 해서 7주 동안 뭔가 내가 만들고 싶은 그런 앱들을 만들어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나왔던 아이디어들이 뭐 돌아가신 분이랑 대화할 수 있는 챗봇 이런 것도 이제 만들었었고, 아니면 뭐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서 읽기 쉬운 자료들을 제작해주는 그런 앱 같은 것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게 되면
보면은 나오게 되는 사례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견적서나 뭐 품위서 같은 거 이제 자동으로 제작해주는 거 아니면은 뭐 데이터 관리를 할 때 그걸 일일이 막 지금은 수동으로 막 찾고 있는데 챗GPT한테 그 엑셀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알아서 좀 분류해줘, 정리해줘라고 하면은 이가 이제 스스로 해주는 그런 앱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위주로 지금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혜림님 챗GPT 나오기 전과 네. 그 이후에 좀 삶에 있어서 좀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좀 그게 이전에 등장하기 전에도 뭔가 뭐 자동화나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런 많이 활용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챗GPT 나오고 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고도화가 되셨는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바뀐 거는 제가 이제 컴퓨터공학 전공이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을 할 때가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코딩을 할 때는 사실 뭔가 버그나 에러가 나면은 그거를 고치는 데에만 진짜 수십 시간이 들거든요. 근데 챗GPT가 나오고 나서는 얘랑 이제 대화하면서 얘가 코드를 그냥 다 작성을 해주고 이러니까 사실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지 않더라도 얘가 알아서 프로그램을 짜주고 뭐 에러까지 이제 고쳐주고 이러니까 저는 그거를 좀 제일 많이 썼던 것 같고 그 외에는 진짜 그냥 짜잘짜잘한 거 뭐 생각 정리를 하거나 뭐 지원서 작성을 할 때 아니면 글 작성을 자동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그런 거를 좀 많이 했었고 아니면은 뭐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다든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다든지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이 챗GPT 등장 이후에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결국에는 좀 뭔가 퍼포먼스로 보여지는 것들이 이게 코딩으로 개발하는 쪽이 사람들한테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뭔가 말로 자연어로 이제 코딩을 하거나.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얘가 지금 수준에서는 코드를 고쳐주고 수정해주고 뭐 보완해줘서 이렇게 완성을 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좀 잘 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어떤 개발 지식이라던가 아니면 코딩을 좀 배워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부분에서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코딩을 사실 근데 그 장벽 자체가 완전 낮아진 거지 그게 아예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드를 생산을 해줘도 이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접목시킬 건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코딩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걸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네, 꼭 좀 아시는 분들이 좀 더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이제 교육을 할 때도 확실히 느끼는 차이점은 이제 개발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만 가르쳐 드려도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정말 잘 이해를 하시고 바로 파악을 하셔서 막 한 개를 가르쳐 줘도 그거를 이제 막 10배로 엄청 생산을 하시고 막 다양한 앱들도 이제 혼자서 만드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애초에 그런 기초 지식이나 개념들이 좀 계셨던 분들은 조금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것도 아예 다 모든 거를 AI한테 맡기기보다는 나도 이제 조금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야 그걸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10X AI 클럽에서는 좀 강의로 다뤄보실 예정이 없으신가요? 좀 굉장히 니즈가 많을 것 같아서. 맞아요. 근데 그게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이 되게 들었던 질문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교육은 아예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 완전 초보자이신 분들을 위주로 아예 코딩 한 개도 없이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또 다른 거 하나는 그냥 아예 개발자 전용으로만 제가 좀 강의를 만들 생각인데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제 초보자 강의를 듣고 나서 이 개발자 강의를 듣고 싶으면은 이 중간 단계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내가 이제 들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간 단계를 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사실 작년에 부트캠프를 시작하기 전에 10X AI University라고 시작을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초점이 완전 그거였어요. 좀 개발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더라도 제가 이거 개발도 같이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 생성 AI 프로젝트들을 랭체인을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주제로 제가 컨텐츠를 몇 가지 뽑았었는데 그래서 좀 그거를 지금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희도 그 대학교에 들어가죠. 대학생 되고 싶으셔서. 네네. 젊어지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왕초보 분들도 가르쳐 보시고 개발자 전용으로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분들이 공부를 좀 어떤 방향으로 하고 뭘로 해야 좀 쉽게 배울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부딪혀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코딩 자체를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아예 처음 배웠어요. 그래서 헬로 월드라는 거를 파이썬으로 한 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코딩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막 성적 C도 받고 막 버그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고 이런 거를 다 겪어왔어가지고 코딩을 정말 싫어했었어요. 제가 이제 너무 못했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쳐줬던 그런 이론들보다는 제가 직접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면서 배웠던 게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빠르게 배우고 싶다 하면은 이런 개발 다큐멘테이션이 온라인에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정말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씩 따라하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주력 언어가 그럼 파이썬이신가요? 파이썬이랑 넥스트.js 많이 씁니다. 개발 쪽은 잘 몰라서 진짜. 거기까지 하기에는 좀 너무 시간이 너무 바쁘시죠. 네. 아니 거기 파기 시작하면은 다른 거를 오히려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챗GPT 등장 이후에 이미지 생성 쪽도 저는 잘 안 건드려요. 너무 이 언어 모델만 그 연구해도 끝이 없더라고 되게. 맞아요. 초반에 뭐 프롬프트 뭐 하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많이 그 자료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또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것보다 어떻게 좀 이걸 좀 잘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최근에 뭐 그 젠슨 황 그 대표도 나와서 CEO도 나와서 얘기했던 게 이제 개발하지 마라.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취지거든요. 막 아까 전에 개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의견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없고 저는 아예 모르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개발자분들의 좀 조언을 듣고 싶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네. 컴퓨터 공학 4년 전공한 사람만큼 배울 필요는 당연히 없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알고 있어야 뭐 나중에 진짜 이제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익스트림 케이스로 가서 생성 AI가 내 삶을 지배했다. 내가 공격당할 수도 있다. 이러면은 얘가 어떤 원리로 작동되고 얘를 뭐 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개발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이걸 이해를 좀 더 잘 할 수 있으니까 뭔가 내 삶 자체를 다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냅두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으면은 그래도 좀 더 잘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나오신 게스트분들 중에 랭체인에 대해서 민수님이 잠깐 얘기하셨었나? 네, 민수님도 개발하시니까. 민수님. 근데 랭체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뭐 이렇게 나눠본 게스트분들이 안 계신데 랭체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게 챗GPT 등장 이후에 챗GPT를 좀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 혜리님 같은 경우 랭체인을 먼저 연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좀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거든요. 랭체인을 먼저 공부한 이유는 사실 저는 개발자이다 보니까 개발자의 입장으로서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가 되게 궁금했고 작년 4월 당시에는 챗GPT가 나오긴 했었는데 그냥 대화만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로 이제 저는 프로덕트를 만들고 사업을 하고 싶었었으니까 이제 이거의 개발 프로그래밍 언어는 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고 그걸로 이제 작은 프로젝트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냥 그때 처음 접했던 언어가 랭체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현재 당시에
그냥 제일 편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랭체인 자체는 그냥 말 그대로 파이썬 그냥 개발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한 개예요. 근데 랭체인이 되게 잘한 게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뭐 오픈 AI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이런 되게 툴들이 되게 많은데 그 오픈 AI에서 나오는 그 API라고 하거든요. 그 API는 그 오픈 AI의 서버를 뭐 호출을 해가지고 내가 생성 AI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제 그걸 호출해서 그 코드 내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 때에도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그 블록체인 기술만을 위한 언어들이 또 따로 있어요. 뭐 솔리디티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데 그거를 이제 개발자들을 위해서 쉽게 좀 툴을 좀 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랭체인입니다. 그래서 뭐 생성 AI를 활용한 프로덕트를 만들 때 저는 이제 랭체인이라는 툴을 활용을 해요. 그 보니까는 그 조코딩 채널에서 그 랭체인으로 서비스 만드는 것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진짜 잘 다루면 진짜 나만의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거의 사례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없었더라고요. 조코딩님 정도만 그렇게 뭐였죠? 사주였나? 사주는 서비스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주팔자라던가 아니면 그 번역해주는 서비스들을 그 랭체인으로 활용해가지고 만드는 방법들을 그 부트캠프 같은 걸 여시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도 약간 보면서 그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아예 그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저거는 내가 못 다루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좀 약간 멀리 좀 두고 봤던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랭체인을 사실 제가 이제 10X AI 유니버시티를 처음 출시했을 때 그 컨텐츠들이 다 랭체인이었어요. 그래서 랭체인으로 만들 수 있는 서비스들을 몇 개 이렇게 코스로 만들어서 열었었고 그거는 이제 뭐 수강생들이 많이 없긴 했는데 그래서 부트캠프를 열었을 때 그 부트캠프의 주요 컨텐츠들이 거의 다 랭체인이었어요. 그래서 랭체인으로 그래서 사실 지금 챗GPT를 보면은 이 GPTS 앱을 만들어도 내가 만든 웹사이트에 그 챗봇을 이렇게 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랭체인을 배워야 되고 실제 이제 웹사이트 구축을 해서 거기다가 챗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 만드는 방법을 이제 초기에 제 유튜브 채널이랑 그리고 이제 10X AI 유니버시티랑 부트캠프 때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그거를 따라가기 좀 어려워하셔가지고 지금은 안 다루고 있지만 이제 개발자 대상으로 하면은 이제 그거 위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대영님도 최근에 그 비슷한 컨텐츠로 챗봇 만드는 챗봇 만드는 거 GPTS를 그 나만의 웹사이트나 여기서 그 챗봇으로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뤘는데 저는 그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등장 이후에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컨텐츠가 많이 안 봤다면 향후 이제 계속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에 좀 터질 컨텐츠가 그런 컨텐츠지 않을까 좀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GPTS라는 걸 통해서 그 가능성을 좀 많이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진짜 고도화해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랭체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해외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나만의 어떤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이미 외국에서 많은 비즈니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미국에서 그 유행을 얻은 게 한 6개월 뒤에 한국에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6개월보다 더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올 하반기 정도 됐을 때 아마 콘텐츠가 다시 좀 떡상을 하지 않을까. 그 이전에 초반에 올리셨던 콘텐츠 저도 약간 보다가 처음에 약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콘텐츠들을 좀 약간 초보자들도 다루기 좀 쉬웠던 콘텐츠여서 좀 저도 봤는데 사람들이 관심 갖기 시작하면 또 그 랭체인에도 또 인기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네, 결국에는 저도 대학교에 그랬으면 좋겠네요. 입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배우고 싶네요.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 좋아하시던가요? 유튜브 여러 영상 반응도를 봤을 때 꼭 조회수보다도 좀 반응이 어떤 것이 좋다? 반응이 제일 좋은 거는 GPTS 앱 만드는 거 그게 반응이 항상 좋아가지고 그래서 뭔가 GPTS를 뭐
구글 캘린더 아니면 네이버 검색 엔진 이런 거랑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거 위주로 많이 요즘은 다루고 있어요. 그런 애들이 좀 많이 인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걸로 만들어 보신 것 중에 좀 네. 요거 진짜 쓸만하다 아니면은 뭐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랬던 거 있나요? 그 보이스로 이렇게 예약하시는 건 봤거든요. 좀 그거 좀 제가 제 GPT스를 좀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로 또 그 혜림님 컨텐츠를 그 캡처해서 좀 올렸거든요. 아 진짜요? 그 AGI가 네네. 곧 나올 것 같다는 그 컨텐츠 올렸잖아요. 네. 네, 그 이제 GPT스가 보이스가 되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그 GPT스로 캘린더랑 연동을 해가지고 내 스케줄을 이제 관리해주는 비서 역할처럼 이렇게 활용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이게 이렇게까지 쓰일 수 있어라는 좀 맞아요.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GPT스를 다루신 컨텐츠 외에 좀 활용하고 있는 좀 사례들이 그 대부분 크리에이터들은 그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맞아요. 약간 그거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구나 보여주지 실제적으로 네. 활용하는 거는 되게 좀 사소한 거. 저는 어떤 걸 좀 많이 쓰냐면 네. GPTs 중에 무조건 세 줄 요약이라는 GPTs가 있거든요. 저희 그 방에 어떤 분이 만드신 건데 네. 어떤 링크를 줘도 그냥 세 줄로 요약해 주는데 오히려 그런 거 가벼운 GPTs가 오히려 좀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혜리님은 제피어랑 좀 연동을 해서 되게 네네네.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좀 컨텐츠로 다루신 내용 외에 좀 활용하는 왜 활용하는 건 네.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따로 뭔가, 그러니까 막 뭐 직장 생활에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네 개인 생활에서 쓰는 그런 거는 진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더 많이 하는 편이고, 개인적으로 이제 신기했던 GPT는 이제 비디오 GPT by vid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1월 10일에 GPT 스토어가 출시됐을 때 리뷰를 했던 거기도 한데 그거는 아예 그냥 GPT한테 영상을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뭐 제가 이제 지정한 시간에 따라 뭐 60초짜리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업 홍보 영상을 만들어줘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게 실제 이제 AI 캐릭터도 나오고 그 AI 캐릭터한테 그 목소리도 입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뭐 다양한 언어로도 뭐 목소리랑 음성까지 입히고 사실 이제 제일 촬영하거나 아니면은 뭐 영상을 만들 때 가장 귀찮은 거는 그 A롤이나 뭐 B롤 막 이런 다른 그 소스 외부 이미지들 가져와서 막 영상들을 합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런 화면 전환이나 편집이나 그 영상 소스들 가져오는 것도 다 그냥 1분 만에 자동으로 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가장 놀라웠던 것 같아요. 네. 그거 안 그래도 저도 컨텐츠 봤는데 그게 자막이 한글이 되나요? 네, 한글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보면서 뭐가 좀 약간 아직까지는 좀 어색하다라고 좀 느꼈던 포인트가 좀 있었는데 네. 보니까 아바타를 외국인으로 하셨었죠. 네네네. 그 한국인은 아직 없는 거죠. 한국인 아바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약간 그 외국인이 네. 약간 한국어로 하니까 좀 약간 그 부분이 좀 어색해서 아바타가 한국인은 없나라고 좀 그때 보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끔 이제 다양한 플랫폼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내 사진을 업로드를 해서 걔를 아바타로 만들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약간 그 가능성을 봤을 때 좀 해외에서는 이미 그런 게 최적화가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쵸. 외국인이 그러니까 얘가 영어도 잘하니까 네. 그런 거에 활용 방안이 너무 많은데 약간 한국 쪽으로 오면은 좀 뭔가 그 제약이 좀 많아서 맞아요. 소개하긴 좋은데 뭔가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약간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 비드도 보면 그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되게 굉장한 진짜 이전에는 그런 영상 하나 만드는데도 시간이 최소 못해도 한 3-4시간이 걸렸다면 거의 한 10분이면은 그냥 영상 하나가 만들어지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좀 그런 것들을 계속 활용하면서 좀 기다려 보면은 얘가 계속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그쵸. 기회가 있지 않을까. 빨리빨리 이제 기술이 업데이트 되기도 하니까. 네네네. 네. 그 자동화 좀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그 컨텐츠로 다루신 것만 보더라도 되게 뭐 제피어나 뭐 GPT스를 활용해서 자동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직까지 제피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피어가 좀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잖아요.
달라요. 또 연령대에 따라서도 달라요. 따라할 수 있는 게. 그래서 20, 30대 분들은 이걸 말해도 되나? 20, 30대 분들은 근데 진짜 빨리 따라오세요. 그래서 하나만 가르쳐 드려도 다른 뭐 앱을 활용해서 뭐 연동하는 거를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네.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못하는 건 아닌데 그냥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린다? 네. 저도 제피어를 안 지가 좀 오래됐는데 네. 아직까지 그렇게 편하진 않더라고요. 뭔가 그 연동할 때 막히는 포인트들이 좀 있어서 그게 뭐 거기에 오픈 AI가 도입돼서 되게 말로 제피어 연동하는 방법도 업데이트가 됐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더라고. 근데 GPTS가 나오고 나서 네. 제피어랑 너무 연동하는 방법들이 해외 콘텐츠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혜리님 채널에서도 나온 거 보고선 그 제피어를 좀 다시 좀 연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활용 방법이 너무 무궁무진해지니까. 그쵸. 네, 약간 거기서 좀 저는 아직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형님은 좀 잘 쓰고 계신가요? 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노코드 툴이 그런 부분이 좀 장벽이 있다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코딩 해보신 분들은 보이잖아요. 이게 이만큼 줄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현미 대표님은 코딩 안 해보셨으니까 그런 데서 약간 장벽이 있으실 것 같고 확실히 노코드라고 해서 뭔가 그렇게 막 쉬운 게 아니다. 그런 건 확실히 맞네요. 그 제피어는 진짜 잘못 봤다가 거의 약간 블랙홀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턱딱 막히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저희 팟캐스트로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였나? 그 병준님. 병준님. 네. 병준님이 국내에서 제피어로 이제 컨텐츠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으셨는데 그거 보면서도 좀 약간 다들 시도는 해보는데 뭔가 탁탁탁 막히는 부분들이 좀 항상 좀 생기는데 그거 해결하는데 뭔가 국내 커뮤니티가 별로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 잘 되어 있는데 약간 네네. 초보자들은 또 그 영어조차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뭐 번역해서도 할 수 있지만 번역해서 따라했을 때 좀 약간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피어 한국 커뮤니티가 있긴 한데 약간 활성화가 좀 잘 안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니즈가 되게 저는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이 활용 방법이 계속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외국에서는 되게 많이들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좀 비용적인 측면도 또 되게 많이 다른 어떤 뭐 메이크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비용이 좀 많이 비싼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 좀 초보자들에게는 좀 장벽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제피어 말고도 좀 활용할 수 있는 자동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제피어랑 SERP API라는 건데, SERP API가 이제 지금 그러니까 지금 GPT는 빙이라는 검색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네이버 검색 엔진만 활용하는 GPT를 만들고 싶다. 아니면은 뭐 유튜브 검색 엔진을 활용할 수 있는 GPT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제 그거를 또 GPTS랑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것도 이제 사실 조금은 코딩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다루고 있긴 한데 제일 많이 듣는 이제 문의나 이메일로 이제 들어오는 게 이거 해봤는데 잘 안 된다. 이거 어떻게 고치냐 해서 제가 매번 이제 고쳐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동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요즘 보니까 스키마, 네네네, GPTs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액션에 그 API 붙이는 것들을 많이 좀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니즈는 되게 많은데 요거를 좀 가르쳐주는 데가 사실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커뮤니티나 그런 방법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국내 커뮤니티도 좀 활성화가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0X AI 가입해서 해야겠다. 항상 이제 디스코드에 항상 이제 질문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업로드를 하시면 제가 좀 바로바로 답변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지금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채널에도 제가 막 프롬프트를 업로드를 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거 그냥 막 복사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스키마 같은 거. 네, 그런 식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코드 링크 우리 채널 내용하고 댓글에 고정 댓글 남겨줘서 지금 몇 분 정도 계시죠? 지금요? 거의 보이지 않아요? 200분 넘게 계시죠. 오, 네, 되게 많으시네요. 200분? 그 혜리님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AI 유튜버 중에 그 알렉스님, 네네네, 그분도 그 채널이 성장하시면서 바로 또 디스코드로 또 네네네, 네. 맞아요. 요즘에 좀 약간 그 개발자분들은 디스코드로 좀
그 커뮤니티 운영을 많이 하시고 저같이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픈 채팅방이 접근성이 훨씬 좋죠. 맞아요. 네. 근데 광고가 너무 많아서 저도 디스코드로 좀 해보려고. 배울 게 많네요. 디스코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진입 장벽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카톡보다는 맞아요. 좀 어떤 좀 장점이 있나요? 디스코드는 일단 이제 한국 분들은 사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더 많이 이제 편하게 쓰시고 접근성이 높긴 한데, 디스코드는 이렇게 채널을 바로 좀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서 그 관리하는 거나 그냥 기록용으로 되게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슬랙과 비교했을 때도 사실 슬랙도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시긴 해요. 뭐 업무 환경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슬랙은 이게 이제 유료 멤버십이고 뭔가 여러 개 채널 만들려면 유료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가지고 뭔가 무료로 이렇게 좀 되게 잘 쓸 수 있는 게 저는 디스코드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외국에서는 뭐 블록체인 업계 쪽이나 뭐 스타트업 업계 쪽은 다 이렇게 디스코드 채널을 활용을 해서 저는 이게 좀 더 편해서 이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많이들 넘어가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요즘 약간 그 방장님 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야? 그 카카오톡 요즘에 트렌드가 뭐냐면 오픈 채팅방 만들면 그 방장님이라는 아이디를 만들어가지고 프로필에 별 모양까지 똑같이 그려가지고 그러면서 들어와서 광고 왔다가 나가시는 분이 계신데 나는 이게 카카오톡에서 약간 이런 걸 응대를 못하면 향후에 진짜 커뮤니티는 디스코드 쪽으로 많이 넘어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따로 저는 그래서 홍보 채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홍보 채널에 이제 따로 뭐 업로드를 하시라고 하든가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달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 6개월 되잖아요? 네. 6개월 되네요. 6개월 정도, 그래도 6개월 만에 5,000명 달성한 거는 저는 굉장히 왜 웃고 계시죠? 또 되게 빠른 편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저도 한 6개월 만에 한 4,800명 됐었나? 저도 5,000명을 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유튜브를 좀 운영하면서 어쨌든 이전에도 뭔가 서비스를 기획을 했고 사람을 모으고 이런 거를 하셨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운영하셨을 때랑 어떤 부분에서 좀 효과를 좀 느끼시고 계신지, 좀 유튜브 운영 전과 후로 어떤 부분에서 좀 그 차이점이 있는지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차이점은 정말 확실하게 유튜브로 모든 사업 제안이 다 와요. 그래서 유튜브가 진짜 홍보로는 정말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뭐 링크드인, 디스콰이어드 그리고 여러 가지 채널에 막 미디엄, 뭐 브런치 막 엄청 많잖아요. 홍보할 수 있는 게. 근데 그거에 이제 막 다 올려야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귀찮았었는데, 지금은 그냥 유튜브만 하고 있는데도 엄청 많은 연락이 오시고 뭐 협업 제안이나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와서 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진짜 홍보용으로는 유튜브 채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5,000명인데도 그런 제안이 되게 많이 오시나 봐요. 네. 왜요? 그런 이유는 제가 봤을 땐 숫자보단 컨텐츠의 퀄리티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직 그 정도의 어떤 그 채널이 엄청 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도 그렇게 그런 제안이 많이 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도 컨텐츠가 국내에서 어쨌든 되게 좋은 콘텐츠를 다루고 계신 것 같고, 초보자들이나 아니면 좀 어느 정도의 개발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이 콘텐츠를 보고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사람들이 보고선 확 연락을 주고 계신 거 아닌가. 저는 되게 조만간에 되게 금방 떡상하실 채널인 것 같아요. 뭐 다른 채널도 있으시네요? 그거는 뭐예요? 용한 도전이라는. 뭐죠 이거? 이건 뭐예요? 이걸 여기서 말하기 좀 많은데. 이거는 그런가요? 부터 자르겠습니다. 이거 왜 연결해 놓으셨어요? 여기 연결해 놓으셨길래. 부계 계정인데 사실 이거 제가 올해 좀 신년 계획 같은 거 세우면서 작년에 사실 되게 행복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해를 보냈어가지고 올해는 진짜 무조건 나는 행복한 삶을 보낼 거고, 이 행복이라는 감정 자체도 연습을 많이 해야 이게 이제 좀
다 잘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채널을 만든 이유는 사실 제가 성격 자체가 좀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은 성격이고 도전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올해는 제가 이제 한동안 좀 인생에서 도전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도전하면서 그 기록들을 영상으로 남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 컨텐츠를 기록을 하긴 했고 조만간 올라갈 예정. 잘 지으셨네요, 채널요. 성을 따셔서 잘 용환도전.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ENTJ랑 ENTP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역시 사업가들은 비슷하군요. 작년에 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우울한 게 좀 있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부분 때문에? 작년에는 사실 제가 정말 많이 조금 힘들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타트업도 했었고 뭐 커뮤니티도 했었고 되게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엄청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사람 관계, 인간관계가 좀 제일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 대하는 것도 정말 어렵고 거기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들도 좀 되게 많은데 사실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좀 제일 많았어가지고 작년에는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여러모로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제안이 거절이 당했었나 봐요. 작년에는 좀 그래서 좀 되게 조심했었어요. 이게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네. 에너지 소모랑 이런 게 너무 컸었어가지고 한편으로는 또 결국에는 또 이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거는 딱 두 가지. 결국엔 사람으로 통해서 또 회복이 되고 약간 종교적인 부분에서 또 회복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이후에는 제가 이 팟캐스트를 좀 진행하면서 좀 좋은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관계가 저는 되게 좋은 관계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쵸. 너무 막 이렇게 막 갑자기 친해져서 뭔가 야 우리 막 이거 해보자 뭐 이래서 뭐 친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냥 어쩌다 그냥 가끔 이렇게 번개로 만나서 뭔가를 하고 그냥 또 헤어졌다가 또 잊혀질만 할 때쯤 연락을 해서 잠깐 맞아요, 만나서 맞아요. 그냥 친구들끼리 맨날 보는 친구도 되게 반가운 건데 그냥 가끔 잊고 지내다가 만났을 때 또 서로 또 할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거 나누고 또 살아가면서 열심히 각자 파트에서 살다가 또 모여서 그냥 가끔 그냥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또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모임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대부분 공통적으로 느끼는 공허감들이 다들 또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게 나쁜 거라기보단 어쨌든 저희가 그래도 좀 최전선에서 이 기술을 좀 빨리 익혀서 사람들한테 뭐 전하고 아니면은 어떤 기업에 도입을 하는데도 도움을 주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깊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주변에 없다 보니까 그럼 우리끼리 좀 한번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자 라고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 출연자분들끼리 2주 전에 모여서 그냥 어떤 조그만 바에 모여서 그냥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안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쵸. 저희도 어느 순간은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또 충전을 해야 되는 시간도 또 필요하다 그쵸. 보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모임을 갖다 보니까 좀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저도 다들 상처가 있으시군요. 네. 저는 많이, 저는 근데 그렇게 상처받아도 뭐 이렇게 뭐. 내성이 좀 생기셨잖아요. 큰 충격, 이미 전 사업을 되게 오래 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기대 자체를 좀 많이 떨어뜨리는 편이에요. 네. 저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작년에 딱 졸업을 하고 그걸 한꺼번에 다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이제 내성이 생겼죠. 연인 관계가 또 그런 것처럼 적당히 이렇게 좀 기대감을 좀 낮추는 게 인간관계에서는 좀 더 내가 좀 상처를 덜 받는 방어책 중에 하나지 않나. 그쵸. 네. 그리고 너무 빠르게 깊게 들어오는 관계는 저는 좀 조심해야 될 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특히 뭐 유튜브도 저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제안에 들어올 때가 많이 있는데 전 제가 선택을 하는 편이다 보니까 봤을 때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는 어떤 비즈니스는 다 제안을 거절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왜냐면 그 사람들은 나의 어떤 그런 유튜브에서 보는 그런 것만 보고 이 사람 내가 이렇게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그쵸.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모든 뭐 비즈니스 딜이나 협업 제안이나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각자한테 유리한 제안을 하게 되기 마련이다 보니까 그쵸.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하고 주의를 하면서. 네. 어제 진짜 그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대형님도 있었네. 나 몰랐네요. 저 엄청 힘든 거 있었어요. 아,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주세요. 진짜 제가 선배로서 네. 네, 전 여러분보다 더 큰 걸 많이 당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또 회복이 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아쉬운 건 그거예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있어서 사람 관계를 아예 끊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회복된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절대 그게 회복이 안 돼요. 그냥 나만 그냥 곪는 상황에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를 제가 보면서 또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러다 보면 내 눈이 좀 생길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쵸. 관점이나 네. 아니, 뭐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는데 전에 사람하고도 비슷한 어떤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좀 선별하는 눈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좀 구분하게 되는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면 저는 지금 저 팟캐스트에 출연하신 분들이랑 또 관계도 되게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관계를 맺다 보니까 서로 그냥 너무 그냥 지금은 좋은 관계로 유지를 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작년 한 해 또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아마 올해 더 잘 되시려고 그런 너무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초대를 한 거고요. 네네네네. 네, 더 잘 되시기 전에 왜냐면 너무 잘 되시면 또 약간 맞아요. 안 나오죠. 지금도 연락을 잘 안 받아주시는데 네. 더 안 받아주시고 행사하면은 같이 한번 나와주시죠. 네네네. 네.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어떤 걸 좀 기획하고 계신지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희가 좀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사실 지금은 거의 강연 같은 게 잡혀있는 일정들이 이미 셋업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위주로 좀 할 것 같고 구독자분들을 위한 뭔가 강의 커리큘럼을 좀 온라인으로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개발자 대상 그리고 비전공자 대상으로 강의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네,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좀 얘기하신 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좋은데 네. 책 준비 중이시라고 네. 어떤 책이신지 좀 그 책이 GPTS 앱 만드는 건데 그 제피어랑 셀프 API 연동하는 방법들을 그거는 이제 비전공자 대상으로 하나를 만들고 있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뭐 랭체인이나 이런 언어들 개발자 대상으로 하나 책을 쓰고 있어요. 그럼 동시에 두 권을 네네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환 도전에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어떤 걸요? 책을요? 책 쓰는 과정. 네. 책 쓰는 과정. 그 용환 도전에 컨텐츠 언제 올라오나요? 알림 설정해놓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 올라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 채널보다 이게 더 잘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근데 제가 진짜 진지하게 좀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이게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오프 더 레코드로. 저는 사실 궁극적인 꿈이 여행 유튜버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좀 얘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편을 다시 찍어야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좀 동시에 좀 도전을 하면서 좀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약간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그런 꿈이 네네네네. 저는 그게 인생에서 딱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삶의 목표여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하고 회사를 차리는 게 사실 그 삶에 얽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노마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직 지금은 좀 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너무 콘텐츠 방향성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오히려 약간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흐름이 좀 사람들한테 그 디지털 노마드라는 개념이 또 많이 잊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AI 시대에 또 더 디지털 노마드로서의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볍게 그냥 브이로그 형식으로 좀 다루시면은 네. 그래서 브이로그 이런 거를 거기다가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알림 설정 꼭 해놓을게요. 접대꿀. 네네네.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저희 또 나와가지고. 네. 저희 또 이후에 더 성장하셔서 나와주셔서 또 다양한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네. 또 많은 콘텐츠 또 그 10X AI 클럽 채널에서 많이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